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제가 2주 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한 주간에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락률이 높은 단 한 종목을 찾아서 자세히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분석을 해드렸고, 지난주에는 포스코를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번 주는 보니까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사셨고, 또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를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불과 3주쯤 전에만 하더라도 흔히 볼 수 있었던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개미, 삼성전자 대거 매수에도 수익률은 글쎄. 이런 제목의 기사가 너무 많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그런 기사들이었는데 한번 내용부터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미들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 중임에도 5조 원 넘게 사들였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종가 기준 3월 2일 5만 5천 원에서 이달 2일 4만 6,800원까지 내리며 주가가 15% 가까이 내렸다. 삼성전자에 투자한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저조한 셈이다. 자,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요. 저는 주식 투자를 잘 아는 기자라면 이런 기사를 쓰지 않을 텐데, 그리고 이런 기사를 쓴다는 거는 왜 쓸까? 자극적인 기사를 왜 쓸까? 결론부터 내리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기사를 증권사의 어떤 입장에서 쓰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라 증권사들 입장에서 기사를 쓰기 때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불안한 기사를 쏟아낼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증권사들이 돈을 벌게 되지 않습니까? 증권사들은 많이 사고 많이 팔고 해야만 수익을 거두는 구조니까 만약에 투자자들이 저가에 매수하는 그런 당연한,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훌륭한 투자 자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묻어둘 경우 증권사는 돈이 안 드니까 자꾸 기자들한테 다양한 보도 자료를 낸다거나 또는 불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어, 매도를 이끌어내는 어떤 자료를 공개를 하고 이거를 받아서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그래서 마치 아니 가격이 싸지면 당연히 사야죠. 주식의 기본 아닙니까? 가격이 싸진 정도가 아니라 한없이 굉장히 많이 싸진 종목, 그 중에서도 대형 우량주, 코스닥, 코스피를 대표하는 우량주들은 당연히 저가에 매수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기다렸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거나 또는 팔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 수익도 누리고 또 추가로 매수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기업 가치에 오랫동안. 그런데 이런 기사들만 보면은 마치 며칠 전에 샀는데 오늘 또 떨어졌다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계속 쏟아내고 개인들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개인들의 투매로 이어지고 주가는 더 빠지는 그런 악순환을 부추기는 게, 이런 잘못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기사가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식 투자의 기본은 기업 가치보다 싸진 주식 종목을 사서 분할 매수를 하든 쌀 때 사서 그거를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또 추가로 매수하고 또는 비싸지면 팔고 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행위인데, 주가가 코로나 사태 같은 또는 다른 어떤 대형 악재가 터졌을 때 주가가 출렁하고 빠지면 그건 당연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거를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기만 하면 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건데, 마치 금융이나 증권 분야의 그 언론들이 쏟아내는 기사들을 보면 마치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선동하는 그런 기사가 많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또 출렁하니까 이런 기사들이 이제 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현재 시점에 PBR이 1.32밖에 안 됩니다. 이 우리나라 대표 또는 세계 제1위의 반도체 업체가 PBR이 1.32, 배당 수익률 3% 가까이 주니까 훌륭하죠. 우선주는 뭐 3% 넘게 주니까 상당히 더 좋은 상태고, PER도 업종 평균 PER이 18.76인데 15.59 낮죠. 굉장히 괜찮습니다. 요즘에 수익이 뭐 나쁘다, 실적이 나쁘다고 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좋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 한 달 수익 보면 5% 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3개월, 6개월 그 기간 수익을 보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고, 특히 3개월 사이에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또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대형 악재들이 좀 나오면서 하락폭이 좀 컸지만, 이 종목은 뭡니까? 삼성전자잖아요. 당연히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버틸 수 있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지금 지점에서 보면 그 수익의 폭이 엄청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최근에 이렇게 됐는지 지난주 4월 23일부로 비즈니스 서머리가 올라와 있는데요. 메모리 등 부품 사업 약세로 이익이 급감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그 소비자 가전 부분과 또 IM 부문과 또 반도체 그 사업과 또 DP 사업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작년도 매출액을 보면 메모리 등 부품 사업의 약세로 전년 대비 5.5% 줄었다. 그런데도 사실은 230조 원대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영업이익이 절반 정도 이렇게 떨어졌고, 또 당기 순이익도 많이 떨어졌다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했지만 중저가 제품 시장의 경쟁 심화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런 서머리가 나와 있고요. 자, 매출 비중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 등 IM 분야는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점점점 늘고 있고, 뭐 소비자 가전 이런 데 조금씩 줄고 있고, 그래서 주력으로 반도체 부문이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3년간 주가 수급 현황인데 옆으로 뭐 횡보했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사실 최근 급락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1년 전 주가 모습 보면 역시 쭉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있었다가 2020년 2월 무렵,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죠. 그 직격탄을 맞으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최근에 다시 오름 추세로 전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개월 봐도 역시 괜찮은 흐름 보이다가 2월 무렵에 코로나 사태가 거의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됐음을 알 수 있고, 최근에 3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 오름 추세로 전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외국인 보유 비중을 보면요, 이 초록색 선을 보면 1월 말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가 2월 중순 이후부터 크게 떨어지죠. 그래서 3월 말까지 큰 폭으로 이 외국인들이 덜어냅니다. 우리 알고 있죠.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세 엄청났던 걸. 그러나 어떻습니까? 3월 30일 무렵, 3월 26일 이후,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 정도부터 4월 들어서는 꾸준히 사 모으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보면 매출액이 2017년, 18년까지 계속 꾸준히 쭉 이어져 상승을 하다가 뭐 전년도보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떨어지죠. 매출액이 하락을 하죠.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보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EPS 역시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고, PER 급증했고, PBR도 좀 많이 올랐고, EV 에비타도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상당히 지표가 안 좋아졌죠, 지난해. 자,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면 이 삼성전자가 2019년에 하락한 상태에서 그러면 더 빠질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출렁였고, 또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그게 더 증폭됐죠. 그래서 사실은 좀 과하게 빠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 업종 대표주, 우리나라 대표주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이건 사실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매출액
대한 어떤 그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보면 2019년을 이제 하락 마지막으로 보고 2020, 2021년도 또 2022년도까지도 계속 상승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내년 올해도 상승을 하지만 내년 되면 굉장히 많이 한 80% 이상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당기 순이익도 지금 보시면 내년까지 또 내후년까지 꾸준히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PS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나와 있고, PER이 다시 한 자릿수로 내년 되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 또 PBR도 1.1이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모든 실적 지표가 올해, 내년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안정화, 그리고 또 고공행진, 실적의 고공행진은 즉 주가의 고공행진을 담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전망은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반토막, 지배주주 ROE 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내년도 이후부터는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 2020년 1월, 2월에 출렁출렁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그 전에 지난해에서부터 보면 내렸다가 쭉 급등했다, 횡보했다, 급등했다, 빠졌다, 급등했다까지 가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걷잡을 수 없이 떨어져서 3월 중순 이후 3월 거의 말까지 급락을 하죠. 이 사이에 최고 62,800원에서 최저 42,300원, 2만원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하락률, 그리고 큰 어떤 손실이 있었다,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조금씩 꿈틀꿈틀하면서 이제 우상향 하려고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세히 보시면 지난 금요일 종가에 49,350원으로 끝났는데, 단기로 보면 5일선이 11선을 뚫고 내려가냐 마냐 하는 지점에 딱 서 있습니다. 월요일날 우리 이 종목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면 우상향으로 쭉 갈 가능성이 높고, 뚫고 내려간다면 다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봐도 지난주 49,350원의 아랫부분이 지난주 한 주 전보다 많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5주선과 10주선이 거꾸로 역배열을 하는 지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단기 데드크로스냐 아니면 5주선이 10주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냐 하는 그 어떤 방향성을 잡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종가, 다음 주 금요일이 아니죠. 다음 주는 수요일이죠. 수요일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한 주간의 마무리도 되지만 한 달간의 마무리도 되는 시점, 그리고 골든크로스냐 데드크로스냐의 어떤 기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3월 말 종가가 47,750원이었고 두 달 연속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가져왔기 때문에 4월 마지막 이제 다음 주 3일 3거래일 동안의 주가 흐름이 결국 수요일날 종가가 47,750원 위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월봉상으로는 전환을 하게 된다, 그렇게 보이고, 또 주봉과 일봉 흐름을 같이 봤을 때 현재 49,350원 종가보다 위쪽에 자리할 가능성이 높고, 이걸 바탕으로 5월 달에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예전에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종목을 가지고 이제 큰 수익이 나서 그 수익금을 삼성전자의 안전한 종목에다 넣고 다음날 갤럭시 노트 7 배터리가 터지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배터리 이거 다 기억나시죠?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뭐 200만원대를 가네마네 하고 있을 때 150만원대로 풀썩 주저앉고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당시 이 차트를 보면 2016년 이게 9월의 일인데요. 최저 29,120원 보이시죠? 이게 이제 당시 이게 액면분할 이후이기 때문에 어쨌든 퍼센테이지로 따질 때 20% 정도 하락을 단기간에, 뭐 며칠 사이에 한 3, 4일 정도 사이에 한 20%가량 빠졌던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 그 일봉 차트를 보고 놀라서 다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그 바로 이어지는 랠리 한 2, 3주간의 또 급등 보이고 다시 급락을 하는데 이 급등을 놓쳤죠. 그리고 그때 쫓아가서 사신 분들은 다시 또 급락을 맞는 그런 당시에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지점이었는데 이거를 일봉 차트로 이렇게 일일비하며 보지 말고 주봉 차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길고 긴 상승 랠리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폭발로 이 주가가 쭉 빠지다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8년, 19년 그리고 현재 지점에 이르기까지 이게 쭉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월봉 차트로 봐도 당시에 2018년도까지 쭉 2017년도 말까지 엄청나게 랠리를 보이고 2018년에 살짝 조정기를 거쳐서 다시 지난해 크게 올랐습니다. 이 폭이 2016년도에 2660원, 지금 가격 기준으로 2660원에서 최고가가 62,800원. 그러니까 무려 3배가 넘는 300%가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이 대한민국 대표주를 가지고도 이렇게 바닥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만약에 털지 말고 주가를 이 주가 폭락에 너무 당황하거나 두려워한 나머지 팔지 말고 이때 만약에 산 분들이 최고가 62,800원 부근에 팔았다면 300% 넘는 수익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스몰캡 종목만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삼성전자, 뭐 포스코, 셀트리온헬스케어 이런 식의 업종 대표주나 덩치가 큰 대형주 가지고도 이런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저 역시도 당시에 그 삼성전자라는 큰 종목을 가지고 상당히 큰 수익을 거둔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뭐 여러 언론사들이 쏟아내는 그런 이상한 그 기사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기업의 가치보다 지금 싼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셨을 경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 또 앞으로 뭐 사실 이렇게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덜썩덜썩 할 때마다 이렇게 들썩들썩 할 때마다 더 모아 나가면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원어치 갖고 계신 분이 10% 수익이 나면 10만 원을 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 5% 수익만 나도 50만 원을 벌게 되는, 그러니까 수익률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수익금, 진정한 그 수익금을 키우는 그런 투자 방식으로 가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배당도 어차피 많이 주고 안정적이잖아요. 또 지금 코로나 사태라는 긴 어떤 어둠의 터널을 지난 상황에서는 이제는 이런 언론의 말도 안 되는 기사나 또는 여러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조금 더 늘려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고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자. 그래서 아주 진정한 의미에서 큰 수익, 그러니까 대박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경험자로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짧게 하루하루를 보면서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분위기가 절대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중장기 보유할 경우 수익이 난다 무조건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속에 불안감을 제가 하는 이런 말씀, 방송을 들으시고 좀 추스리고 가라앉히시면 더 길게 투자하는 습관을 충분히 들이실 수 있고 큰 수익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